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역 내 진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탄핵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했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폐쇄를 해제했습니다. 노조 측도 부분 파업을 철회하고 임금 단체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시장에서 수산물을 절도하는 남성을 포착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해당 요원은 경찰에 실시간으로 남성의 동선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충남 지역 곳곳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석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거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고 내란이 아직 진행 중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그러한 내란의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파면이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통해 혼란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또 그만한 또 합당한 벌을 받고 국가가 빨리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야 지금 큰 문제들이 외교, 민생,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가 포함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적법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지역 내 진영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24일 직장 폐쇄를 단행했던 현대제철이 조치를 해제합니다. 현대제철은 직장 폐쇄 15일 만인 12일 오전 7시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폐쇄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은 13일 오전 7시부터 부분 파업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노사 양측은 교섭을 재개해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양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규모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직장 폐쇄와 부분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절도범 검거를 도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9일 저녁 9시쯤 서부시장에서 한 남성이 수산물을 절도하는 모습을 확인한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후 요원은 경찰에 실시간으로 동선을 전달했으며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한편 관제센터에는 파견 경찰관과 관제요원 2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충남에서만 최근 10년 사이
34개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지난 1일자 통합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는 1982년 이후 440개 교가 폐지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중 총 34개 학교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1일 사이 문을 닫았는데요. 특히 올해 폐지된 학교 수만 10개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인데요. 올해 폐지된 곳은 한마음고, 양화중, 미당초, 화성중 등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교육청은 학교 통합과 관련 대상 학교를 학생 수로 제한하지 않으나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반영한 학교장 요청이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폐교가 늘면서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천군이 마산면에 조성한 농촌 보금자리는 폐교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교생이 10여 명에 불과했던 마산초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4명의 전학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2일) 아침 6시 40분쯤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자 3명 중 1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대천항으로 이동했으며 해경은 두 선박이 입출항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농아인협회와 민원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외계층과의 소통 강화와 평등한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아인협회는 각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은 협회와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교육지원청과 농아인 시군지부 간 영상통화를 통해 이뤄집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방문하는 문턱을 낮추고 불편 없이 존중받으면서 민원을 처리하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4개 교육지원청 민원실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한 영상통화기를 설치하여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민원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 범군민추진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출범한 추진위는 최근 8개 읍면 이장단을 만나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홍보 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위는 10일 기준 14,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으며 이달 말까지 4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서명운동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오는 20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조기는 조차가 크고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해경은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에 대조기가 겹쳐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명 이상이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갯벌 체험 시 물때 시간을 확인하고 방파제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2025 기시지 줄다리기 축제를 위한 큰 줄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큰 줄은 4월 10일부터 4일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기지시 틀목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활용됩니다. 올해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재래 행사와 공연, 민속 줄다리기 시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봄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늘 14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국공립공원, 유원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240곳입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와 식품 보관온도 준수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입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예산군이 폐기물 업체와 공장, 축사 등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 주거지역 인접 사업장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장입니다. 또 배출 허용 기준을 연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신청 희망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예산군에 하면됩니다. 예산군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월경 곤란증을 겪는 청소년에게 한의학 치료를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우선 선발됩니다. 단 신청자와 보호자 모두 한의학 치료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한의원 6곳에서 침과 뜸, 탕약 등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신청은 홍성군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올해 관내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신 무료 접촉을 지원합니다. 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중 그동안 예방 접촉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1년이 지난 반려견입니다. 접종 기간은 오늘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서산시는 최대 500마리까지 무료 접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인은 지정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정동물병원은 모두 9곳으로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당진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생리용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